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픽스터 흥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는 오늘 경기 1월 24일 일요일 경기를 분석했고 24일에서 25일 넘어가는 즉 25일 새벽이 되겠죠. 세축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경기가 있는데 두 가지 경기만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 2시 라치오와 사솔로 경기 보겠습니다. 세레리그죠. 라치오는 현재 7위이고 5경기가 무승 되겠습니다. 이전 경기 파르마에서 2대1로 승리를 챙겼는데요. 이를 통해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주중에 일정 소화로 인한 피로 공격진에 발생한 전력 누수가 거슬리죠. 이번 시즌에 9번의 리그 홈 경기에서 13실점으로 이 빈도가 높습니다. 득점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공격 자원 알베르토 리그 16경기에 6득점 했죠.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공격 전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자원을 잃은 거죠. 파레스, 라짜리 측면 조합 활용 빈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임모빌레, 코레아 일선의 위험 지역 장악 능력을 더해 승기를 잡지만 좁은 지역에서 밀집한 상대 공략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짙습니다.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수행하는 루카스가 꾸준한 경기 출전으로 기동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측면 조합의 쉬운 배후 공간 노출, 아체르비를 중심으로 한 3백의 아쉬운 역습 대응으로 위기를 자초할 것입니다. 상대팀 사솔로는 현재 8위죠. 라치오보다 한 단계 밑에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패승, 패무. 이전 경기 파르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정에서 부진한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단 1승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에 모두 실점이 발생했으며 이 중 3경기는 멀티 실점입니다. 실점은 허용한다는 거죠. 원정 부담 극복을 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운영을 시도합니다. 다만 최근 일정에서 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수비진 안정감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전 중앙 수비 자원 키리케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으로 불안이 많이 증폭되고요. 최근 일정에서 3백 활용을 통해 불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키리아코플로스 톨리안 측면 조합의 수비 기여 저하로 위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상대 공세의 효과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득점 생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 보가 리그 13경기에 2득점 2도움 했죠. 그리고 베라르디 리그 15경기에 7득점 4도움 모두 부상으로 결정합니다. 트라오레 데플레 측면 조합 활용을 통해 강점을 유지하고 있기에 효과적 역습 활용을 기대합니다. 수비 전환에 불안을 노출하고 있는 라치오 공략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주력, 부주력, 로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이 경기는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금도 언급했지만 라치오는 필리페 알베르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데요. 핵심 선수 2명이 빠지는 겁니다. 최근 5경기 중에 알베르토가 4골 넣었죠. 필리페는 평점은 평범하지만 그래도 수비 잘합니다. 일단 알베르토는 전지능 플레이메이커만큼 중앙에서 풀어주는 선수죠. 원래는 어시스트를 잘하지만 아직 이번 시즌에는 어시스트가 없네요. 그래도 중앙에서 풀어주고 찔러주는 선수가 알베르토인데요. 알베르토 대체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승세 라치오지만 알베르토 없는 라치오는 생각도 하기 싫죠. 사실 상당히 공격적인 라치오인데 최근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솔로 칼초는 베르디 치리체스 보가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러나 보가 선수는 라치오 원정에는 포함됐네요. 파르마 경기 극장골 인해 1대1 무승부. 근데 답답한 경기력. 경기를 보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중앙에서 풀어주는 로카텔리도 없고 개인기로 뚫어주는 보가나 베르디도 없고 경기로 또 그야말로 똥망했습니다. 똥망.
파르마전에서는 로카텔리, 오비앙, 보가 선수가 없는 만큼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솔로 칼초 전술은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골키퍼가 수비, 미드, 공격 이런 식으로 짧은 패스를 통해 공격을 하죠. 대담합니다. 압박을 해도 잘 풀어갑니다. 감독이 계속 저 전술을 쓰니 선수들도 패스를 잘하더라고요. 파르마 경기 비긴 이유는 중앙에서 풀어주는 로카텔리가 없었고 공격에서 풀어주는 보가나 베르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카푸토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치리체스 핵심 수비수가 빠지긴 하지만 페라레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사스올로는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팀이죠. 로카텔리, 오비앙 조합이 라치오, 알베르토 빠진 조합이 이길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헨슨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무승부를 주력가기는 저는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 가기는 애매하다 생각을 뜨면 뭐 안전하게 본다면은 핸디패가 되겠죠. 그래서 주력은 사스올로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으면 안 되고 라치오가 정배죠. 정배니까 사스올로 1점을 준 거 아닙니까? 비기기만 해도 되는 마이너스 1 핸디패죠.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핸디승이 아니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폴리의 마이너스 1 핸디패, 즉 사솔로가 비기거나 이긴다는 게 주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주력과 로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부주력도 좀 안전한 거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보통 오바를 많이 가고 누구나 알고 있죠. 세리에는 뭐 빗장수, 원래 이탈리아 빗장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에는 제가 오바 가기는 좀 꺼리죠. 물론 아탈란트, 뭐 닭공팀 이런 팀들은 뭐 제가 오바를 추천할 때도 많지만요. 얘를 부주력을 보는 건 2.5 언더 여기 제일 괜찮을 거고 로또폴로 무승부 한번 가봅니다. 예. 라치오도 뭐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한 경기는 집중적으로 분석이 됐고요. 예. 나폴리 무승부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한 경기가 이 2시 경기 다음이 좀 지나서 새벽 5시 경기인데요. 꼬마죠, 꼬마. 애틀레티코 마드리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티코 마드리드는 그냥 꼬마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1위죠. 승, 패, 승. 이전 경기 에이바르의 2대1 승리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으로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9번의 리그 홈 경기에서 8승 1무로 강세입니다. 이 기간에 21득점을 기록한 공격진을 앞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멀티 득점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코케 복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원활한 배급이 가능하죠. 카라스코, 브르살리코 측면 조합의 직선적 움직임, 수아레즈, 코레아, 일선의 폭넓은 활동 반격이 맞물려 꾸준히 기회를 창출합니다. 압박 집중력이 떨어진 상대 공략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아레즈가 지금 1리그 14경기에서 11득점 2도움 여전히 발끝이 매섭죠. 실점 가능성 낮습니다. 꼬만 수비팀 아닙니까? 물론 공격도 좋지만 수비는 뭐 제가 볼 때 세계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즌 역시 리그 일정에서 수비진은 단단함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리그 17경기에서 단 7실점에 그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건 전방 압박 효율 유지, 히메네즈를 중심으로 한 3백의 안정감이 맞물린 결과죠. 역습 완성도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를 맞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상대팀 발렌시아 보겠습니다. 우리 이강인이 소속되어 있어서 아주 관심이 높죠. 현재 14위고 무 이렇게 되죠. 최근 5경기가 3승 2무네요. 이전 경기 오사수나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패배 없이 승점을 챙기고 있는데요. 다만 한 수 아래 상대를 맞이한 컵대의 일정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5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승 3무 1패로 성과가 조조합니다. 실점 가능성도 높겠죠. 원정 경기 부담,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 신중한 운영을 시도하겠죠. 최근 일정에서 솔레르 라치치 중원 조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기여가 떨어지는 조합이기에 압박 효율 개선은 상당히 더딜 것입니다.
가야, 코레아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가 맞물려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합니다. 득점 생산은 어렵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원정 9경기에서 10득점에 그쳤습니다. 역습 완성도 반감으로 인한 여파라 보면 되는데요. 바스, 체리세프 측면 조합의 속도 활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개 90점 역할을 수행하는 이강인, 리그 13경기의 3도미죠. 영향력 저하가 기회 창출 어려움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코멘트를 해보자면, 물론 꼬마 승리가 예상되고요. 발렌시아가 신중한 운영으로 승점을 올릴 건데, 무게중심을 낮춰 수비진을 구축하겠지만 중원의 압박 효율 저하와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장면에서 위기를 맞을 것이 유력하고, 꼬마가 부분 전술 완성도 개선, 최전방 자원의 결정력 유지를 더해 승기를 굳힐 것입니다. 상대 역습의 효과적 대응을 통해 실점 가능성을 낮출 것이고, 핸디캡도 1점이면 극복할 것 같아요. 근데 AT 만드리는 단독 득점이 유력하기에 다득점은 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는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꼬마는 수아레즈 형님 진짜 잘했죠. 개꿀입니다, 개꿀. 골 격정력이 남달라요, 진짜. 꼬마 수비는 너무 좋고, 시메오네 감독은 수비하는 진짜 잘합니다. 수비는 진짜 기똥차죠. 제가 볼 때는 뭐 세계에서 제일 수비 축구를 잘하는 감독이 아니냐 싶습니다. 올해는 뭐 공격도 좋습니다. 펠릭스 수아레즈 조합도 좋고, 르마도 살아나는 분위기고, 요렌테는 포지션 다 뛸 수 있기에 가장 큰 장점이죠. 발렌시아 대 AT 마드리드 경기 봤을 때 AT 마드리드가 보통 밀어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수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사골 넣고 1대0으로 졌죠. 웃기죠. 원정에서도 점유율 가지고 밀어붙이는 꼬마, 홈에서는 그럼 더더욱 밀어붙일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땐 수아레즈가 없었고 펠릭스로 45분만 뛰었습니다. 현재 꼬마는 트리피오 유혈까지 못 뛰고 에르메소가 없는 게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히메네즈가 점점 폼이 올라오는 점에서 안심이 되죠. 4-4-2, 3-4-3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시메노 감독이 과연 오늘은 어떤 포지션 들고 나올까요? 트리피어가 없고 브루살리코가 있어서 4-4-2보다는 3-4-3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발렌시아는 일단 와스가 못 나옵니다. 와스가 발렌시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와스는 중앙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바깥은 하는 선수죠. 그래도 와스 없는 것 빼고는 풀이네요. 발렌시아의 가장 큰 약점은 중앙이죠. 중앙에서 잡아주는 선수가 없어요. 솔레도 원래는 오른쪽 윙으로 나오던 친구인데 파레호, 코클랭 이 선수 나가고 나니까 제대로 영입이 안 된 상태죠. 라치치는 아직은 좀 교체 자원으로 나와야 하는 친구인데 선수가 얼마나 없으면 거의 주전으로 나올까요? 솔레는 그래도 중앙에서 잘해주고 있네요. 공격수는 막쉬고 메즈, 가메이로? 고메즈는 빠른 스피드보다는 지루같이 볼 떨어뜨리거나 슈팅 한 방에 있는 선수고, 가메이로는 전진형 스트라이커입니다. 발렌시아의 핵심 선수는 가야, 와스, 게데스 이런 선수인데 현재 와스는 부상이니 2명 정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최근 오사수나 경기에서 이강인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전반전에는 이강인이 보이지 않았지만 후반 시작하고 이강인에 의해 패스가 뿌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감독은 58분에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다행히 오사수나 선수의 자사골로 인해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직 경기력은 완벽하지 않네요. 이런 경기력으로 AT 마드리드는 어림도 없을 거라 봅니다. 최근 분위기나 경기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AT 마드리드가 우위입니다. 일단 AT 승은 가지고 갈 거고 헬스까지 봅니다. 저는 와스 없는 오른쪽은 카라스코, 르마 한 번씩 스왑으로 펠리키 선수가 왼쪽에서 탈탈 털 겁니다. 그래서 주력은 꼬마 승. 로또라기도 애매한데 이게 어느 오바를 같이 묶는 게 좀 유리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오바를 부지력으로 갈까 이 생각하고 지금 좀 어느 정도 헷갈리는 게, 어느 오바는 또 솔직히 꼬마가 한 건 먹히면 이길 건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기는 다음에 2대1이라서 오바가 되거든요. 그렇다 꼬마 경기를 이거 고민하다가 어느 오바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데 이긴 다음 2대0으로 보거든 저는. 그래서 부주력은 꼬마 2.5 언더. 로또는
꼬마, 헨슨. 만약에 뭐 후반 30분까지 1대0이면 장구죠. 시메네오가 뭐 올리진 않겠죠. 이렇게 하면 또 배당도 꽤 괜찮죠. 또 여전히 뭐 저는 여기 주력에는 풀베팅 적당히 5만원, 만원 이 정도, 요 10만원 정도. 금액을 매기하기는 좀 뻘쭘하지만 이렇게 하면 뭐 푸근하게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상 픽스터 흥이었습니다.